30억을 세금을 내면은 이 사람은 30억에 3억밖에 세금 한 채는 3억밖에 세금 안 내냐, 양도세 3억밖에 안 내냐, 이렇게 이제 따진다는 거죠. 세금의 공평성을 운운하면서. 근데 이것은 일가구 1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꺼졌어요. 꺼졌다고? 지금 안 꺼졌는데? 안 꺼졌어? 응. 소리 나던데. 안 꺼졌어요. 하도 내 것을 꺼버리니까, Y기업 장회장 하수인들이 꺼버리니까 세 개를 넣고 해요. 이거 꺼버리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동영상 돌리고 깜톡인지 뭔톡하고 또 그 유튜브 하고 그러니까 이 147척을 가진 사람은 146명이 가질 것을 자기가 다 착복하고, 정부가 아무리 아파트를 짓고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소수 몇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정부가 끝없이 집을 짓지만은 몇 사람이 엄청난 것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값 올라봤자 내려봤자 그 집이 그 집이에요. 우리가 45년을 집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거 올라봤자 내려갔다 사용없어요. 생활이 아무런 그걸 다 팔아서 줄여서 가면 몰라도 45년 가진 사람이 그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오른 것은 다 그것이 엄청난 거죠. 5억에 산 것이 뭐 50억이 돼버렸으면 엄청난 차익이잖아요. 그것이 한 채만 같이 있으면 그게 똔똔일 텐데, 뭐 그 집 팔 거 아니면 그 집 거기서 살아야 되면 한 채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투자로 147척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벌을 만들어준 거죠. 그게 5억짜리가 50억이 돼서 147개가 있다면 그까지 세금 실컷 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같은 세금 왜 147척도 이것이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값은 값인데 이건 숫자가 147개고 이것은 하나인데 똘똘한 집 한 채도 세금 내라 이러는데, 그럼 147채는 다른 사람이 146명이 가져야 될 것까지 지가 착복을 하고 정부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런 사람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늘 집 없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차지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물려서 이걸 내놓게 만들어서 똘똘한 집안채로 가도록 해야 되는데, 또 뽕마치처럼 두더지처럼 저거 두드러 놓으니까 그래 나는 147개를 팔고 똘똘한 집안채로 갔어. 그러니까 또 똘똘한 집안채도 또 때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일가구 1주택을 갖다가 그 정부가 지지하는 토끼몰이에서 또 구멍을 내놓고 지구멍도 구멍을 내놓고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몰아야 되는데 이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자포가라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 똘똘한 한 채 현상 강화될 거, 몇 달 거래 절벽 뒤 집값 폭등 전망, 보유 추수세 등 더 센 규제 나올 수도. 그러니까 집을 147개씩 5개 6개씩 가진 것은 부동산 투기거든요. 차익을 노리는 거죠.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오른 거죠. 한 사람에 한 컵에 우유를 배급받는데, 우리 어렸을 때 1950년대에서는 학교에서 우유를 배급을 줘요. 미국 미제 배급이 나고 6.25 지난 그때. 그러면은 거기서는 부자나 가난한 값이 전부 학생들이 가져가면 통에다 우유를 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 개 통을 가져와서 그것을 받으면 한 사람 한 통만 가져와서 받는 사람하고 여러 개 통을 받아온 사람 많이 받아가겠죠. 그것이 다가구 주택이란 소리예요. 한 사람 배 한 사람씩 줘서 골고루 다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가져온 학생한테는 그다음 너는 그걸 가지고 우유 과자 만들어서 내일 와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라 이래야 되겠죠. 그래야 더 자기 먹고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니까 법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그리고 그것을 세금 형평성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가구 2주택을 하고 정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한 채의 집을 가진 자를 많이 배려를 해주고 집 한 채로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채로 살다가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그렇게 죽는 것이지, 그게 여러 채를 갖고 있다가 차익을 노리고 이런 것이 그것을 지양을 시켜야 된다. 다주택자들은 이제는 과도하게 10채씩 갖고 20채씩 갖고 147채 가진 사람이 뭐해서 부동산 투기지.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끝내겠다고 못 박으면서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 많이 가진 놈들이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 나오겠죠.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가들 커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렸다는 방이다. 그런데 이제 5월 11일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세금 변동 예시. 뭐 집 한 채 있는 사람까지 이러면은 이제 곤란하죠. 중사증 죽이는 거고 집 한 채 가진 사람까지 뭐 저기 4대 뭐 3대 이렇게 사는 집 식구가 뭐 10명 정도 뭐 자식들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다 사는 이런 큰 집에서 산다면은 그 사람들은 식구가 많고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그런 거 위해서 큰 집 사는 사람도 있고 작은 집 사는 사람도 있고 비싼 뭐 강남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저기 경기도 뭐 서울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겠죠. 그건 형평대로 사는 것이고 일가구 1주택에까지도 이렇게 세금을 몰아버리면은 147채 가진 놈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뭐 똘똘한 집 한 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세금 문제 마찬가지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세무사 입장에서는 공평한 세금 운운하는데 주택 정책에서는 147채 가진 놈이 돈을 내놓고 지 살 집을만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세 중과 거래 절벽 가격 상승 증명. 25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를 선언하면서 수도권 다주택자 약 130만 명의 세부담 확대에 영향권이 들어설 정도다. 이런데 뜯어서 그 정부에다가 창고가 지금 다 비어 있는데 그거 채워야 된다고 봐요.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그동안에 헐값으로 산 거 많이 올라서 죽어도 남아요.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회 의뢰한 결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 비롯해 주택 3채를 소유 중인 A씨가 시범 아파트 3개를 3개월 내에 처분한다면 양도 차익은 21억 원 15년 보유 과정 현재 6억 5,387만 원으로 양도세 소득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5월 10일 이후 매각할 경우는 양도세는 16억 5,790만 원 늘어난다. 그러니까 6억 5천 정도 내야 되는데 16억이 5,790만 원이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동안에 산 것이 집값이 많이 튀었기 때문에 그게 세금의 일부는 정부에 내놔도 된다고 봐요. 정부도 그 창고 채워놔야 되잖아요. 다만 양도세 기반으로 하는 정부 매물 증가 유도는 오히려 매물이 장기화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실제로 이제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경우죠. 팔면은 이렇게 세금 많이 물어내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1차로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4월 1일 당시 3월까지는 해피 거래가 급증하며 역대 1.4분기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4월부터는 거래가 급감했다. 양도세 내니 갖고 세금 물겠다 이건 거죠. 양도세 부담 우려에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울에서 주택거래는 2018년 3월 24,112건에서 같은 해 4월에는 12,347건으로 절반 48.8% 감소했다는 거예요. 뭐 세금을 몇 월까지는 5월까지는 저기 하면은 봐주겠다 하니까 그 안에 다 메우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 5억 저기 세금 낼 것을 16억으로 나간다면 안 팔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행 세율로 완성의 양도세 중과를 본격화 2021년 6월에는 서울 아파트 매물은 2달 사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21년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076건으로 전년 동월 1만 6,665건 대비 80.4%가 급감하게 됐다. 거래 절벽 뒤에는 집값이 상승에 뒤따랐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을 국가에서 그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그 국정을 그렇게 이어가려면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뭐 똘똘한 집 한 채든 뭐 허름한 집 한 채든 간에 집 한 채는 봐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집 한 채를 갖고 45년을 살았던 사람으로 그런 데다 세금 물어내면 노인들이 어디서 그걸 대개가 뭐 압구정도 그렇고 뭐 옛날에 그 40년 전에 샀던 사람들이 그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다 낡은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직장 다 퇴직하고 다 8, 90씩 다 7, 80씩 넘은 사람들이 갑자기 압구정동 헐어서 짓는데
뭐 10억씩 내놓으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잖아요. 노인들은 그거 재개발한 거 원치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 죽는 거지. 그런 집 한 채 갖는 노인이 무슨 어디에 있다 해서 그렇게 세금 물어내고 이런 것은 일가구 일주택에 대해서 그 무리란 거예요. 더 세게 더 오래 규제 시 성공. 정부가 양도세뿐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세를 선보거나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안 하고 45년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장기 보유세를 공제를 하는 걸 이제 없앤다는 참 못된 짓은 다 하네요. 내가 보니까. 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세를 선보거나 장기 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부동산 투기를 안 했단 소리예요.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살다가 뭐 많이 주니까 팔아라 해도 안 팔고 그냥 산 거예요. 그 7살 먹고 무슨 초등학교 거기서 나와갖고 다 거기서 다 늙어서 40, 50씩 자식이 됐으면 45년 키웠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 집에서 다 애 다 키워서 다 장가 보낸 집 아니에요. 그게 45년을 갖고 있었으면. 예? 그런 것은 부동산 투기보다 신체의 일부분이죠. 그런 집에다가 무슨 뭐 강남에 있다고 똘똘한 집안천이 뭐니 막 이렇게 해서 뭐 씌워서 이렇게 세금 물리면 그건 잔인한 짓거리죠. 그건 일주택자여도 초고가 주택이 주택시장을 교란한 주범이라는 인식을 연달아 드러내면서다. 뭐 100억 이상 되면 몰라도. 한 전문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를 두고 규제를 더 세게 더 오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주장이 나왔다. 미친놈들이네 이건.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한 더 센 규제를 이번 정부에서 실현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무슨 저기 고려 시대인가 언제 시대 국민들한테다가 그 하도 세금을 많이 늘어놓고 세금에 못 이겨서 밤에 야반 도주를 하면은 그 가족 친척까지 다 세금 물리고 이랬다는 그 역사책에서 봤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세금을 그냥 1년에 뭐 건물세 토지세 2번만 내면 됐던 것을 그 보험금 건강보험금도 자식들을 직장 다닌 자식들이 내주고 그랬던 것을 85세 먹은 노인이 뭘 어떻게 한다고 7, 8가지 세금을 물어서 그때 문재인 정부 때 뭐 7, 8가지가 난데없이 나오고 의료보험도 우리가 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중산층이 거지가 만들어 버렸어요. 중산층을. 50억 원의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위원은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 정체 현상을 빚을 수 있는 반면에 50억 이하의 고가 아파트는 상한선가기 30억 원에 근접할 때까지 호가가 상승하는 키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하여튼 이번에 오늘 파이내션 뉴스 2026년도 1월 25일자 기사 양도세 세금 폭탄 앞둔 수도권 130만 명 이번에 버틸까. 130만 명이 일가구 1주택이 아니고 일가구 뭐 몇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일가구 1주택으로 돌아서고 좀 똘똘한 집으로 가도 정부가 눈을 좀 감아줘야 된다고 봐요. 나는 뭐 돈 많은 놈은 좀 비싼 집에 살고 식구가 많으면 큰 집에 살고 혼자 사면은 조그만 평수에 살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일가구 1주택은 자유스럽게 한 가구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에요. 그건 한 가구는 그냥 한 가구를 뭐 팔아봤자 팔면은 적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고 팔면은 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서너 채 가진 곳은 한 건 놔두고 나머지는 다 투기용이죠. 물론 그 중에는 뭐 자식 주고 뭐 하고 뭐 자기 뭐 세컨드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요새 세컨드 하우스는 전부 인구 소멸 지역으로 그건 정부에서 사라고 사라 해도 안 사는데 아니에요. 집값이 안 오르니까. 오늘 파이내션 뉴스 양도세 세금 분담 앞둔 수도권 130명 이번이 버틸까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